당신은 지금 진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스티븐 코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위험 없는 삶이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잠시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은 삶이 오히려 위험하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철학의 의미를 천천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스티븐 코비, 그는 단순히 성공학의 구루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질과 삶의 원리를 탐구한 진정한 철학자였습니다. 1932년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태어난 코비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통찰력을 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그는 조용히 앉아 사람들을 관찰하곤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런 글을 보며 말했습니다. 스티븐은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는 아이예요. 실제로 그는 그랬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끊임없이 궁금해했습니다. 코비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위험을 감수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원칙과 가치관에 따라 계산된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코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편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우리 삶을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위험 없는 삶이 오히려 위험한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성장의 정체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 안전한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마치 온실 속의 화초처럼 바람과 비를 맞지 않으면 강해질 수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비는 젊은 시절 안정적인 회사 생활을 버리고 독립적인 길을 선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왜 안전한 길을 버리고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코비는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안전지대 밖에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잠재력의 발견입니다. 우리는 도전하지 않으면 자신의 진짜 능력을 알 수 없습니다. 코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압력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잠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져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쓸 때도 큰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당시 자기계발서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출판사들은 또 다른 성공학 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비는 자신의 철학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책은 전 세계 4천만 부 이상 팔리며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자기계발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안전한 길만 선택했다면 우리는 이 소중한 지혜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진정한 자유의 발견입니다.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으면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의 노예가 됩니다. 코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선택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이를 증명했습니다. 대학 교수로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강연과 컨설팅, 저술 활동에 뛰어들었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했습니다. 때로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비가 말하는 위험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모한 도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원칙에 따라 의미 있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진정한 위험은 자신의 양심과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목격했을 때 침묵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양심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반대로 용기를 내어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위험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전을 가져다 줍니다. 코비는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는 회사 컨설팅을 하면서 때로는 클라이언트가 듣기 싫어하는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코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기적인 안전을 위해 장기적인 안전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의미 있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까요? 코비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원칙 중심적 사고입니다.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가치관과 원칙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코비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원칙은 우리 삶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선택이 나의 가치관과 일치하는가? 이 선택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가? 두 번째는 장기적 관점입니다. 당장의 편안함보다는 미래의 성장을 위해 선택해야 합니다. 코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를 심는 사람은 당장 그늘을 즐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시원한 그늘을 생각하며 씨앗을 심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당장 어려워 보이더라도 옳은 일을 선택하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점진적 접근입니다. 큰 위험도 작은 단계로 나누어 접근하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코비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도 한 발 한 발 걸어야 오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책을 쓸 때도 이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한 번에 완벽한 책을 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썼습니다. 코비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삶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살아가지만 진정한 삶은 의미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위험은 우리를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코비는 자신의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나비는 번데기를 깨고 나와야 날 수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지대라는 번데기를 깨고 나와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비가 말하는 위험 없는 삶의 위험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코비는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두려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안전지대에 머물게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코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대부분 실체가 없는 상상 속의 괴물입니다. 그 정체를 알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도 처음 독립할 때 많은 두려움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불안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두려움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놀랍게도 막연한 두려움이 구체적인 문제로 바뀌자 해결 가능한 것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작은 도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갑자기 큰 변화를 시도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코비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큰 바위를 옮기려면 작은 돌부터 치워야 합니다. 인생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직업을 꿈꾸고 있다면 당장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관련 공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원한다면 당장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필수 과정입니다. 코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배움의 시작입니다. 그는 자신의 수많은 실패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초기 비즈니스의 실패, 강연에서의 실수, 인간관계에서의 오해들. 하지만 그 모든 실패들이 그를 더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그의 철학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로 자신만의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양심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코비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남들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당신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세요.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창업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꿈에 따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5번째로 지속적인 학습을 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코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습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위험입니다. 그는 7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철학, 새로운 관점들을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코비가 말하는 위험 없는 삶의 위험성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일 같은 일만 반복하면서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위험입니다. 반대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하는 것은 위험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안전을 가져다 줍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을 피하고 표면적인 관계만 유지하는 것이 편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는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진심으로 소통하고 때로는 어려운 대화를 하는 것이 위험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코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상적인 관계 100개보다 진정한 관계 1개가 더 소중합니다. 건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편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래의 건강을 해칩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식습관을 바꾸는 것은 당장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건강을 가져다 줍니다. 코비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오늘의 작은 불편함이 내일의 큰 편안함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코비의 답은 명확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것은 결코 시작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준비가 되면 여건이 되면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코비는 그것이 핑계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준비는 시작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걸으면서 길을 배우는 것입니다. 코비 자신도 그랬습니다. 처음 강연을 시작할 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책을 쓸 때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배웠습니다. 그 결과 세계적인 철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코비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삶의 의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는 안전지대에 있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는 성장하고 기여하고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안전지대에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안전지대에서는 진정한 기여를 할 수 없습니다. 안전지대에서는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지대에 머무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코비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삶을 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세요. 진정한 삶은 도전과 성장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비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험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위험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전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지만 코비는 이미 그 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답이었습니다. 그는 안전지대를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찾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코비가 남긴 지혜를 따라 우리도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작은 용기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코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진정한 삶고 오늘의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위험은 무엇입니까? 혹시 위험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닐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용기를 불어넣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깊은 철학과 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